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짙은 안개와 서리로 도로에 살얼음이 얼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7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게 출발했고요. 한낮에도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에서 20mm,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강원 북부 산지에는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목요일인 입동을 앞두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욱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 도박 범죄에 노출된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원주를 비롯한 강원 지역 현실은 어느 정도 상황인지, 예방법은 없는지 짚어보는 시간 갖고요. 원주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원주천댐이 5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만든 국내 최초의 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11월 5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합니다. 환급금 지급 통지 후에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인데요. 지난 9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7,450건, 약 2억 6천만 원입니다.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 폐차로 발생한 환급금과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위텍스와 스마트 위텍스 모바일 앱, 전화 상담을 이용하면 됩니다. 평창군 가족센터가 디지털 역량과 창의력을 높이는 행복한 토퍼 클래스를 오는 7일부터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활용법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기념일 토퍼, 캠핑 토퍼, 팝업 카드, 에코백, 티셔츠 전사, 이모티콘 스티커 등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아이템을 직접 제작해 볼 예정입니다. 최근 2년 사이 강원도 내 학교 급식소의 잔반 처리 비용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소 잔반 처리 비용이 2021년 8억 6천여만 원에서 2022년 9억 8천여만 원, 지난해 11억 1천여만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2년 사이 30% 증가한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잔반 안 남기기 교육 시행 등 학교별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강원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1년간 헤어나오지 못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결국 불법 도박으로 불법 대출 사이트에서 1,500만 원까지 빌리는 상황이 됐고 이후로도 불법 도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3천만 원으로 빚이 늘어나 도박 중독 상담센터를 찾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이 도박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강원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 박병선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병선입니다. 네, 최근 3년간 강원 지역에서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현재 강원도 차원의 조사가 매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1년 강원 학생 도박 문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박 문제가 있는 강원 지역 재학 청소년은 7.7%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형사 입건된 강원도의 청소년 현황을 보면 21년도에는 4명,
22년도 1명, 23년도 2명, 24년 8월 현재까지 한 3명 정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박 문제로 형사 입건되는 경우가 있었네요. 그렇죠? 네네. 그 네.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에는 17.3세가 평균이었는데요. 23년이 되면 16.1세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낮아지는 폭이 점점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점차 이제 도박 문제가 저연령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이 그야말로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도박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원인은 뭘까요? 도박을 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략적으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도박 자체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도박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베팅을 하고 그럼 스릴과 쾌감,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잃게 되면 그걸 또 만회하고 싶은 만큼 또 강렬하게 그 도박에 점점 몰입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회 환경적인 요인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주변의 친구나 선후배가 도박에 참여하고 있으면 거기에 쉽게 같이 동요되어서 참여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잘 지내기 위해서 혹은 친구와의 관계를 위해서 도박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요인입니다. 좀 심리적으로 취약하거나 혹은 즐거움, 우리가 평소에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때 이제 쾌락, 그 도박이라는 쾌락을 통해서 이 즐거움을 이제 탐닉하게 되고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이게 도박에 좀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원인을 좀 들여다보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학생들이 이게 뭐 아주 나쁜 거다라는 인식보다는 그냥 아무래도 게임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재미를 위해서 그런 심리적 즐거움을 위해서 거기 안에서 승리를 맛보고 행복을 맛보는 거겠죠. 또 또래 친구들과의 우정, 내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해야지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많든 적든 잃게 되면 아무래도 본전이 생각나는 게 도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본전 되찾을 때까지만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이렇게 마음이 흘러갈 것 같은데 그러다가 중독이 되는 걸까요? 어떤가요?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은 건전하거나 좀 평소에 어떤 성취감을 느끼면서 행복한 일들을 많이 찾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건전한 일을 통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일시의 쾌락을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행위나 물질을 활용을 해서 이제 내가 정상적으로 느껴야 하는 즐거움을 그쪽을 통해서 느끼다 보면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이제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중독이 되면 이제 생물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다양한 측면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그렇게 그 영향을 받은 것들 뇌질환적인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뇌 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중독은 이 어떤 질병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로 해결을 한다거나 하기가 좀 어려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 네. 또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현실은 어떤가요? 실제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드라마나 영화 혹은 웹툰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에게 불법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브로커와 대출업자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근데 더 놀라운 일들은 그 대출을 해주는 대출업자의 일부가 청소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와 절도, 학교 폭력 이런 문제들까지 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극적인 영화나 드라마가 현실에 있다는 거네요, 그죠?
현실이 더 영화 같은 경우들이 많고요. 아이고, 아무래도 그렇군요. 영화나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각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심각한 사례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각색이 그나마 된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참 씁쓸해집니다. 대출업자까지 학생들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상황인 건데 좀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 방안은 없을까요? 저희가 이제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예방 교육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청소년이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고 개입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익 광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보내는 신호에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캐치해내서 조기 개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청소년 도박과 관련해서 해외의 경우에는 어떤 교육이 좀 이루어지고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처벌 같은 경우에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언급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이게 교육이나 대응 방안 관련해서 국가별로 잠깐 소개를 드리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 예방교육, 도박 예방교육을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청소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토론이나 모둠 활동을 통해서 이 도박의 폐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해서 이게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한다거나 캐나다에서는 이제 게임 브레인이라는 라이브 대화형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거나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 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이제 청소년의 도박 문제를 좀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매뉴얼이나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인 도박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청소년의 도박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겠죠.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학부모, 선생님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이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청소년들은 이 도박에 대한 감수성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학교와 가정에서는 이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조기에 발견해내고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박 사이트들이 원천 차단이 될 수 있고 그 사이트에 이용되고 있는 계좌들의 현금을 묶어서 그 도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찾지 못하도록 해주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들이 잘 갖추어지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바로 어제자 기사 제목에 이제 대학생들이 개발한 도박 예방 게임에 이런 문구가 뜬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요. 그 이길 것 같고 돈 벌 것 같은 희망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명심하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 박병선 센터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원주천 유역의 잦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원주천댐이 완공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요구로 건립이 추진된 댐으로 의미를 더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5년 만에 원주천댐 준공이 완료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31일 원주천댐이 5년 만에 준공을 마치고 원주천댐 하류공원에서는
준공식이 열렸는데요. 원주천댐은 국가가 주도해서 만든 댐이 아니라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에서 건의해서 만들어진 댐입니다. 네. 원주시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원주천의 특성상 홍수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 또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이 때문에 원주시는 이상기후 등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를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홍수 조절용으로 이 댐을 건립한 겁니다. 원주천댐 덕분에 원주천으로 유입되는 홍수량이 줄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원주시는 80년에서 200년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크게 내리던 비를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준공을 했습니다. 원주천댐은 2014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추진협의회가 구성됐고 2015년 국가 하천사업 제안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 지원을 받아 착공하게 됐는데요. 2019년 7월 착공해 5년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원주시 생태하천과 김경태 하천시설팀장에게 원주천댐 착공 과정에 관해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천댐은 기존에 홍수 빈도 80년에서 200년에 한 번 크게 내릴 비까지 방어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원주 도심의 수해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홍수 조절용 댐입니다. 2012년 댐 건설 장기 계획에 원주천댐이 수립되었으며 2015년 하천사업 제안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 7월 착공하였습니다. 댐 건설에 따른 농어촌도로 판부 202호선을 왕복 2차선으로 개설하였으며 2024년 5월에는 댐체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 후 현재 상하류 공원 조성 마무리 공정이 있습니다. 상하류 공원의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다양하고 알차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주천댐 상하류 공원에서 시민분들의 문화와 여가를 즐기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꼼꼼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천댐 공간에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 중이라고요? 네, 우선 원주천댐은 판부면 신촌리 833일원에 조성이 됐는데요. 네. 평소에는 자연 하천 형태로 물을 흐르게 하고 홍수기 수문을 통해서 유량을 조절합니다. 또 저수용량에는 180만 톤 규모의 물을 담수할 수 있는데요. 댐 주변으로는 원주천댐의 상류와 하류에 시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조성 중입니다. 공원의 조성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공원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풋살장, 야외 무대, 또 전망 공간까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들로 구성이 됐는데요. 이용객들이 쓸 수 있는 주차 공간도 총 103면으로 구성이 됐고요. 이 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댐 경관 조명 사업을 통해서 저녁에는 멋진 경관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댐의 상류 둘레길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최초로 주민 건의로 건립된 댐인 만큼 시민들은 댐 건립을 반기고 있습니다.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댐 생기면 일단 여러모로 좀 물 걱정 안 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너무 공기도 좋고 여러모로 다 좋더라고요. 일단은 물 걱정 안 하게 돼서 다행이고 야외로 나가서 좀 바람 쐬기도 좋고 국비 지원이 당연히 돼야지. 원주의 재정 상태가 별로 안 좋잖아요. 아무래도 국비 지원이 되면 저희 지방 정부에서도 좋죠. 아무래도 원주점이 생기면 원주 시민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죠. 환경부에서 많이 도와주면은 저희 시에서는 좋은 일이고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해 예방에 시민들과 원주시가 뜻을 모아서 건립된 댐인 만큼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는 게 중요할 텐데 원주천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현재 원주시의 자체 운영 방안과 또 한국수자원공사의 위탁 관리 방안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가 진행 중인데요. 네. 문제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원주천댐 운영과 관리에는 연간 약 2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원주시는 현재 원주천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비 지원을 통해서 지역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하천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국비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원주천댐이 잘 운영돼서 시민들에게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 반개 1, 2 아스콘 공장이 재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네, 원주 문마급 반개 1, 2의 아스콘 공장이 재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반개 1, 2에 있는 A 레미콘 제조업체는 이달 초 아스콘 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공장 설립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업체 측은 2026년부터 기존 공장 부지 내에 아스콘 공장을 신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부터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는 A사는 2021년 아스콘 제조업을 추진했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포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A사가 아스콘 공장 설립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최범식 반개 1, 2 이장은 이미 레미콘 공장만으로도 분진 및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데 아스콘 공장까지 생긴다면 유증기, 발암물질, 악취 등 환경 피해는 더욱 심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업을 포기했다면서 뒤에서는 공장을 추진하는 이러한 생태는 주민들을 모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아스콘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고 반대 집회 등 집단 행동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닌 향후 5년간 사업을 추진 안 하겠다는 답변을 당시 주민들에게 전했다며 막대한 투자 비용으로 더 이상 공장 신설을 지체할 수 없는 만큼 울타리 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 비산먼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고용 증대 및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스콘 공장 신설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에 열린 원주 만두축제에 5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고요? 네, 2024 원주 만두축제에 5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달 25일에서 27일까지 사흘간 원도심을 뜨겁게 달군 2024 원주 만두축제를 찾은 방문객 수가 50만 명에 달해 지난해 축제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객 수 추이는 인체 체온 감지식 무인 인원 계수기를 축제장 진입로에 설치해 일방향 통행량을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집계한 것입니다. 올해 축제는 원주 만두로 맛지 순례를 주제로 일정을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연장하고 축제장 규모도 2배 확장했습니다. 네, 저도 다녀왔는데 그렇다면 올해 축제가 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떤 요인이 도움이 됐다고 보시나요? 네, 올해 축제에서는 먹거리 부스를 모두 만두 판매로만 운영해 축제의 전문성을 부각시킨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축제장 안전을 위해 성지병원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지난해에 이어 무사고 축제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시는 올해 축제가 진체된 상권 회복과 각급 기관, 단체, 향토기업 참여로 지역 화합과 통합의 의미를 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욱이 원주 만두축제는 경북 김천시의 김밥축제와 함께 평범한 음식을 토대로 성공한 역발상 축제로 전국에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예, 만두 모양 인형도 있고 만두를 맛볼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네, 원주 만두축제 소식 살펴봤고요. 끝으로 평창 소식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관령 연수원이 착공에 들어갔다고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수원이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일원에 건립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8일 평창 차항리 26번지 현지에서 강준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심재국 평창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원 건립공사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부지 선정을 시작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약 12만 3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건축 총 면적 19,000 제곱미터의 규모로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수원 건립에 따라 평창군 지역에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좀 긍정적인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연수원이 건립되면 직원 60여 명이 상주하고 연간 4만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연수원이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이 준공되면 해발 700m 청정공원 지역인 대관령면에서 주변 관광시설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연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깨끗한 청정 자연 속에서 힐링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명성에 이어 평창군의 브랜드 가치는 한층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평창군은 연수원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처리 및 진입도로 확장, 포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연수원 이용자의 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중교통 여건 개선을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인근 레조트 및 관광시설에 대한 우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은 원주 관련 소식과 또 평창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였습니다. 11월 5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